네, 행정114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주류 판매 처분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진행 상황과 우리의 대처 방안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는 적발이 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형사처분이 되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의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영업정지 처분이 2개월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폭 완화돼서 영업정지 7일과 가징금 대체 처분으로 변경이 되는 시행규칙 안이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고요. 4월 중에 아마 이것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촉발이 됐던 민생 대책 K의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장관님도 이거는 시작처장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저 광역단체장들에게 전부 연락해가지고 기초단체에서 이런 거 갖고 행정처분 못하게 즉시 좀 조치를 하십시오. 네, 대통령께서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처분하는 게 이제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완전히 좀 변경이 돼야 될 텐데. 아직 그 공문이 와서 뭐 어떻게 해서 일단 보류했다가 나중에 법 개정 이후에 처분해라 뭐 이런 게 저는 온 줄 알고 그게 있었으면은 네. 저희가 정의도 좋습니다, 오히려. 네, 현장에서는 감이 없습니다. 아직도 식약처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도 없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도 없고, 사업자들은 이제 계속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처분 중단에 대해서 바로 식약처에서 공문이 내려와야 되는데 왜 안 내려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든 각종 도지사들이 마찬가지로 처분유예 공문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와 있고요. 현장에서는 행정처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적발이 돼서 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제 처분유예 요청서를 작성을 해서 위생과에 제출해서 처분을 일단 보류해달라 라는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 끝나서 행정심판을 하는 업소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보충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되 이 입법 예고돼서 감경 처분되는 내용을 주로 담아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해서 기간을 2, 3개월 정도 연장을 하고 이 시행규칙이 바뀌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제출해야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시고 본인들이 해당되는 경우를 대응을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을 관할하는 부처가 식약처 아니겠어요? 그럼 전국에 이거는 구청에서 전부 기초단체에서 전부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평소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 개정을 지금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검사도 법에는 처벌하게 돼 있지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듯이 행정당국에서도 이런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불이익 처분을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어요. 전국에 보내서 청소년들이 자진신고하는 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업주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검사해온 뭐라 그럴까? 제가 성실하게 이렇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이 케이스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발견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되죠.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자꾸 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야.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바로 좀 조치하시고요. 네, 대통령께서 처분을 제외하는 두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청소년이 직접 술을 주문해서 먹고 자진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또 신분 확인 절차를 충분히 준수했는데 신분증을 위조했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인 경우, 이런 경우는 처분하면 안 된다라는 말과 함께 법에 대한 그 재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량은 행정처분을 반드시 하거나 고발을 반드시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청의 재량은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하고 무조건 고발하지 않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처분 권한의 행사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처분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재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있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라. 그러니까 처분을 할지 말지 결정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얘기한 거는 반드시 고발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발에 대해서 좀 행정청에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 국민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하라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성무위생법은 행정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도 행정법이에요. 그럼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벌을 더 추가적으로 줘야 되겠다, 행정형벌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고발된 사건을 진행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행정기관의 일을 수사기관에서 선행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거의 전과자가 양산이 되고 그리고 불이익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권의 독립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은 이 행정청의 고유 권한에 대한 행사 방식, 누가 이 권한을 행사하느냐, 경찰이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시군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경찰이 앞장서서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꼬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무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한번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